동일한 반응물 A에서 B가 되기도 하고 C가 되는 이 두 반응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. 그리고 이때 편의상 어떤 단계가 됐건 다 단일 단계 반응. 무슨 말이겠죠? 그럼 여기서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나와 있는 물질 농도의 화학 양론 개수비만큼 바로 속도가 결정된다는 얘기겠죠. 그렇죠? 그래서 그 속도론에서의 차수가 바로 화학 양론 개수들로 다 표현이 된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이 반응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어쨌거나 요 B라고 하는 녀석의 시간당 농도 변화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밖에 없겠어요. 바로 그때의 속도 상수 K1에다가 그 현재의 A의 농도 A의 1승. 무슨 말이겠죠?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게 저것이 단일 단계 반응이다 라는 말의 뜻이 되겠지. 자,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C가 되는 것도 단일 단계라고 했으니까 이 또한 생성물 요 C가 맹그러지는 시간당 농도 변화율은 그때의 속도 상수 K2 요거의 현재 A의 농도 A의 1승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.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속도 상수 K1, K2 그 속도 상수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반응 2 같은 경우는 K2 속도 상수를 의미하는 거고 반응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K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럴 때 또 하필 온도 조건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온도가 하나는 T알파 하나는 T베타라고 되어 있네요. 그죠? 자, 그럼 여기서 T알파하고 T베타 중 어디가 더 고온 조건일까요? 어디가 더 고온입니까? 뽀로뽀로뽀로뽀 역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더 작아 보이는 이쪽이 고온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상대적으로 저온 조건이 되나 봅니다. 그죠? 그죠? 이럴 때 선택지 1, 2, 3을 해결해 보아라. 자, 바로 뭐냐? 이 문제는 전체 반응 속도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. 됐죠?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? 바로 질량 보존. 질량 보존. 자, 질량 보존 보이시죠? 저거로부터 시작하는 게 편리합니다. 자, 이 녀석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처음에 그 A만 있다가 그 A의 일부는 B가 되고 A의 일부는 C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럼 이때 여기 A0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?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초기 농도일 거고요. 그 A의 초기 농도와 현재 A의 농도, B 농도, C 농도 이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? 바로 이런 수리적 관계가 성립하겠죠? A로부터 B가 만들어지고 A로부터 C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화학 양론 개수들이 다 111이기 때문에 얘가 이게 되고 얘가 이게 되는 비율만큼 그냥 이 A도 줄어들 테니 다 더하면 이게 처음에 그 뭐냐면 농도가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때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시간에 따라서 이 농도들은 변할 텐데 여기에 있는 A의 초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해진 상수일 거 아닙니까? 상수겠죠. 그러면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? 상수 미분하면. 상수를 미분하면 뭐 돼요? 상수 미분하면 항상 0 되죠? 그러면 0은 각각을 미분한 것의 합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. 이런 말이죠. 그래서 저렇게 한 반응물로부터 생성물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질량 보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논리 구조적으로 가장 깔끔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A가 B가 되기도 하고 C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질량 보존이 성립을 할 거고 그 상태에서 미분해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. 이런 얘기죠.
뭐 뭔지 아시겠죠?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값이 뭐였어요? 요거 시간당 생성물 B의 농도 변화예요. 바로 요거죠? K1A가 될 거고요. 그 다음 이건 뭡니까? 시간에 따른 생성물 C의 농도 변화율 여기 있잖아요. K2A죠. 됐죠? 그럼 이때 지금 V는 전체 반응 속도거든요. 이 문제에서의 전체 반응 속도는 뭐냐면 바로 단위 시간당 생성물 A가 얼마나 반응해서 없어지느냐, 반응물이 없어지느냐로 전체 속도를 표기할 수 있죠. 지금 뭐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화학양론 개수들은 다 1이니까 그냥 얘가 그대로 없어지느냐로 전체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. 그런데 이 수식이 어디 있어?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있잖아요. 그럼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? 요 두 개를 더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. 됐습니까?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선택지 기억에서는 하필 온도 T알파, 하필 온도 T알파. 그때 반응 1의 속도상수 K1은 P가 되고요. 반응 2의 속도상수 K2는 Q가 되기 때문에 K1, K2 자리에다가 각각 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? 반응 1 자리에다가는 P, 반응 2 자리에다가는 Q 넣어주시면 바로 이것이 전체 속도식의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오늘 일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, 됐다. 그 다음 대소비교 하라네요. 대소비교. 대소비교. 자,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B 생성 속도 over C 생성 속도 뭐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뭐 2번부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B의 생성 속도 뭐 하라는 거냐면 dBdt, C 생성 속도는 dCdt. B하고 C하고 다 생성물이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많아지겠죠? 이 값이 각각 어디 있어요? 저기. 그러면 K1 A, K2 A 이렇게 되죠? 그럼 여기서 동일한 순간에 A 농도에서 그 A가 C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생성속도 비교하라고 할 때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은 값이겠죠. 결국 B 생성속도와 C 생성속도의 B는 바로 그때의 속도상수 K1과 K2의 B가 된다 이란 말이죠. 알겠죠? 그런데 지금 온도 조건이 T 베타죠. T 베타.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 조건. 그럼 이때는 온도 T 베타에서는 반응 1하고 반응 2의 속도 상수가 어디가 작고 어디가 더 큽니까? 바로 K2 쪽이 더 크죠. 이 온도 조건에서는. 그래서 어떻게 된다? 이 주어져 있는 이 K2가 이 값이 더 큰 값이 나타난다. 이런 말이에요. 이게 온도 조건이 더 고온 조건이면 오히려 K1이 더 크거든요. 근데 지금 온도 조건이 T 베타 저온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K2 값이 더 크다. 이게 더 크다.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나눴으니까 어떻게 1보다 작겠지 뭐. 무슨 말 되겠죠? 이런 식으로다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. 자, 세 번째는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 비교하라고 했습니다. 자, 활성화 에너지 영어 표현으로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뭐라고 하죠? 액티베이션 에너지죠. 요거 비교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 비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? 바로 그 유명한 수식 자,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? 요 계산하면 뭐예요?
바로 속도상수의 로그 취한 걸 온도로 미분해라. 뭐예요? 외워야지 이제. 활성화 에너지 나누기 RT 제곱. 무슨 말 알겠죠? 자, 뭐냐? 바로 EA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LNKT 그래프가 더 급하다. 이게 기울기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기울기가 모두 음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수 크기 비교하려고 하면 이게 크기가 작아야 음수는 커지고 뭐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 속도론 비교할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기울기가 더 급하다, 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아시겠죠? 그럼 여기에 있는 경로 1하고 경로 2에 대해서 어디가 더 완만하고 어디가 더 급하냐 이런 말이에요. 무슨 말이겠어요? 바로 반응 1이 더 급하죠. 그렇죠? 정말 여러 수십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쪽에서 뭐가 더 크다?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난다. 아시겠죠? 자,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됐다. 좋았어. 자,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요. 43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39 보이시죠? 요거 해볼 겁니다. 그쵸? 43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39. 찾았대용. 요거 해보겠습니다. 자, 네,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합니다. 시작! 역시 아무도 안 봐요. 역시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 문제는 요거.